네,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 함께하는 글로벌 리서치팀 박주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중국 증시 본토뿐만 아니라 뭐 홍콩 뭐 전반적으로 좀 다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모든 걸 떠나서 다들 궁금하신 게 관세 영향일 것 같아요. 네. 관세가 없어질 뻔했거든요. 상호 관세가. 예. 물론 중국은 이미 10%, 30%씩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중국 증시 동향이 좀 어땠나요? 일단 그 장후에 나와가지고 네.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좋을 뻔했다가 사실 네. 이제 없던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밤 사이에 또 없던 이슈가 네.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게 된 거죠 이제 뭐. 네. 그러니까 어제 중국 증시는 국내 증시랑 비슷한 시간에 움직였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겠죠?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약간 좀 뱉어낼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네네. 국내 증시처럼.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 2025년 하반기 중국 전망 7.8기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계속 쓰려고 하는 카드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확장 재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돈 풀어서 계속 내수 살리고 계속 경기 부양하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사실 의구심을 충분히 보낼 수 있거든요. 중국이 옛날처럼 그렇게 몇 %씩 성장하는 나라가 아닌데 저렇게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중국도 그렇게 무한하게 확장 재정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예. 당연히 이런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는 할 수 없는데, 이게 한 23, 24년 그리고 그 락다운 기간까지 해가지고 해당 구간에 생각보다 이제 재정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어가지고 예. 이게 작년 4분기 때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변하겠다라고 좀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재정 확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보다 어쨌든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인 거고, 그걸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기는 한데 리포트를 보니까 최종 방향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확장 자체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 과거에는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미국처럼 재정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제발 좀 돈 좀 더 써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작년 4분기부터 충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걸 어디에 쓰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 이제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어디에 좀 많이 돈을 썼냐라고 봤을 때, 사실 소맵 이런 내수 부양도 당연히 썼지만은 네. 이런 기업들 생산단의 지원을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캐파나 이런 생산 시설이 많이 늘었는데, 예. 이거를 과거에는 뭐 내수로 전부 다 채우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고, 그걸 이제 그런 미국이나 이런 수출로 또 많이 이런 부분을 채웠었는데, 이게 이제는 지정적 리스크가 많이 확대되고, 과거처럼 더 이상 중국이 마냥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걸 수출로 다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수출로 다 할 수가 없고, 내수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공급 과잉이 사실 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오히려 결국 문제네요, 그러면. 네네, 기업의 이익에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예. 물론 재정도 당연히 더 쓸 거고 이건 긍정적이지만은 이걸 어디에 쓰는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이구안신이라고 많이들 이제는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러게요. 작년부터는 중국도 이구안신에 좀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긍정적이지만은, 사실 조금 더 많은 돈을 좀 더 이런 내수 부양에 직접적으로, 혹은 인민에게 돈을 더 준다든지, 중국도 최근에는 뭐 신세가 보조금이다 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좋지만은 조금 더 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볼 때 재정도 늘리는 것도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디에 쓰는지도 계속 확인하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 건 알고 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풀려고 시도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어디다 썼는지 보니까 생산 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많이 하면 그걸 누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중국 인민들의 그 소비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보조금도 더 줘야 되고, 이구안신 정책으로 더 약간 비싸게 사주는 그런 정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정말로 많이 발휘될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원님도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이걸 또 추측을 해보면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시 전반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좀 나눠서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다 공통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항상 있는 상황인 건데 그쵸. 디플레이션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PPI가 기업의 이익과 EPS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있는 환경 속에서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도 개선되기 어렵고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도 그렇고 기업의 이익도 그렇고 크게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증시의 상단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본토든 여기에 홍콩 증시든 다 유사하다. 다 적용되는 사항인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작년 한 제 2, 3년 동안에는 중국이 되게 좀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작년 2년처럼 마냥 빠지지만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쨌든 정부가 작년 4분기부터는 변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증시나 어떤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는 구간에서는 정부가 우리 어떤 카드들 있어 우리 정책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좀 확인이 돼가지고 하단도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를 봤을 때 경기가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지만은 하방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돼서 좀 하방도 막혀 있다. 그래서 상하방은 모두 막혀 있는 증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본토와 이 홍콩을 봤을 때 좀 더 선호를 봤을 때 하반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역의 홍콩 증시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본토 증시가 좀 시클리컬이나 이런 이쪽 전통 산업이 좀 더 많이 비중이 높고 역의 증시가 뭐 플랫폼이나 이런 신흥 산업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익의 성장성 이런 거 봤을 때 실적 모멘텀 자체는 좀 더 역의 증시가 더 높아서 선호를 하고 있고 다만 구간적으로 봤을 때 이번 4월 달처럼 극단적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우려가 크게 반영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입김이 더 잘 작용하는 본토 증시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어쨌든 연말까지 봤을 때는 좀 더 역의 증시를 좀 선호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거든요. 지금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둔화되는 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유럽도 각자의 어떤 자구책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수출주라든지 내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의 앞으로의 가이던스 전망치를 계속 챙겨보시면서 관세 리스크가 이런 기업들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거 고민하기 싫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 AI 그러니까 그냥 기술주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박주영 연구원 말씀도 그건 것 같아요.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의 가장 큰 차별화를 뒀을 때 홍콩 증시가 좀 더 선호되는 이유는 그쪽에 확실히 기술주가 많잖아요. 중국도 AI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요즘 떠오르는 뭐 육룡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종목들 안에서. 그래서 상하방이 좀 제한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큰 기술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중국 증시 종목들은 좀 생소하잖아요. 우선 하반기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건 중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모멘텀이 결국은 하반기에도 중국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골라야 될 텐데 우선 뭐 소프트웨어나 이쪽 플랫폼 단을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도 AI 에이전트는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럼 누가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외국 기업이 중국 내로 들어오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그런 허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 기업은 좀 들어오기 쉽지 않고 국내 중국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딥시크나 그리고 그쵸. 틱톡의 모회사인 그 바이트댄스나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 네 개가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뭐 어떻게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나머지 두 개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해당 두 기업도 실제로 실적 자체도 뭐 알리바바가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본업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AI 모멘텀도 있어가지고 플랫폼 단에서는 이 두 기업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 같은 경우에도 AI 모멘텀 뭐 반도체 국산화해서 장비 대표 기업인 나오라는 기업도 선호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상반기에 연초에 특히 좋았던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인 유비테크라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중국 사실 자동차 판매량을 봤을 때 사실 한 2015년 이후로 사실상 지금까지 크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2천만 대 좀 넘게 좀 판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실 저희가 19년에서 24년도에 그 전기차 모멘텀을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침투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하는 기업이 있었고 또 이 와중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를 봤을 때 사실 자동차 산업이 당연히 더 성장할 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다만 자율주행 침투율이 상승하면서 또 이 산업에서 또 저희가 좀 투자할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봤을 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뭐 엔비디아 칩을 다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 칩을 탑재할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이제 대표 기업인 호라이즌이라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기업도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호라이즌이라는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군요. 일단 역시 기반은 다 기술주였습니다. 말씀하셨던 텐센트 그리고 알리바바 거기다가 여기 포함해서 호라이즌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해주셨던 반도체 중국 입장에서 또 국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미국이 안 주려고 하니까 그 관련주인 유비테크 뭐 이런 것도 노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중국 증시에서도 기회를 계속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박주영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